첫 번째, 왜 염증성 장질환에 맞춤 치료라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맞춤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맞춤 치료의 원칙. 세 번째로,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의 맞춤 치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맞춤 치료가 필요한가라는 것은, 그 이유가 염증성 장질환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과거에는 염증성 장질환을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크론병이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면 궤양성 대장염, 그렇게 환자별로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그 지식이 쌓이면서 환자마다 질병의 표현형, 이 질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단 나이도 다르고, 또 질병명 자체가 다르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같은 크론병이라 해도 사실은 이 환자마다 다 좀 다른 것으로, 병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침범 범위도 다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염증이 심한가도 다르고, 또 항문에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다르고,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광범위하고 어떤 분은 일부만 있고, 또 어떤 분은 심하고 어떤 분은 심하지 않고, 그런 것이 다 다르고, 또 약을 쓰더라도 그 약에 대한 반응이 좋은 분이 있고, 또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약을 쓰는데 어떤 분은 또 부작용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경과, 앞으로 이 병은 1, 2년 내에 끝나는 병이 아닌 건 다 아시고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젊은 연령에, 요즘은 연세 있으신 분도 많이 진단이 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은 연령에 진단이 돼서 평생 장기적으로 병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경과가 비교적 양호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은 고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 경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런 그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호한 경과가 있는 분이 있고, 경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좀 더 조기부터 강력하게 하면 되겠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강력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단명이 다르고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그렇게 크게 대부분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시겠지만, 양쪽의 질환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베체트병이 장을 침범한 베체트 장염도 있습니다. 그 염증 부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질병 행태도 역시 처음부터 합병증을 이미 갖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 침범, 어떤 분들은 장에만 염증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피부에도 염증이 있다든지, 혹은 안구에 염증, 또 관절에 염증 같이 이 장외 부분에도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약제에 대한 반응과 부작용, 합병증이 다르고, 또 환자분들이 이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 다 다르죠. 학생이냐 혹은 뭐 직장인이냐,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치료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도 선호하시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정맥 치료를 선호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가 주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환자별로 최선의 치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춤 치료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의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선의 그런 지식들을 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단 당시에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 예를 들어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장을 다 보기 위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리고 소장 검사,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약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작용을 보일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약제에 대한 반응도 지금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약제를 썼을 때 어떤 분은 잘 들을 것이냐, 어떤 분은 잘 듣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전자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많이 되지 않았고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서 그것에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경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검사들을 해서 환자에 따라서 바로 약을 쓰는 것이 좋을지, 혹은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절제술이라든지 혹은 항문에 대한 수술 같은 것을 약물 치료와 같이 병합을 해서 같이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쓸 수 있는 약제가 많아졌는데 그 약제 중에서 이 분한테 맞는 약제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잘 생각을 해서 예측되는 반응이나 약제 부작용, 그리고 투여 경로, 그리고 약제 가격 같은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하면서 잘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약을 주고 아주 타이트 모니터라고 하는데 약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보지 않았지만, 요즘은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약제 농도, 그다음에 약에 대한 항체, 염증 치수, 그다음에 내시경 영상 검사, 혈액 대변 검사 이런 것들을 자주 검사를 시행해서 약이 잘 듣는가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이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치료되는 사용되는 건 약제들은 상당히 많고요. 다양한 약제들이 있고, 특히 이 생물학 제제가 나오면서 치료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항티NF 제제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킨텔레스라든지 혹은 스텔라라 같은, 그리고 최근에 또 먹는 약으로 나온 약이 있죠. 일부 환자분들은 쓰고 계시지만 젤잔지라는 약도 나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아졌는데, 그 반면에 이런 약들을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 강의에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맞춤 치료의 신뢰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오퓨린, 아자치오퓨린, 식스모캅토퓨린 면역 억제제, 면역 조절제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 그리고 크론병 환자분이 드시고 있고,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쭉 드심으로써 병의 재발 없이 관해기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오퓨린은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분해가 적절히 돼야 되는데, 그 치오퓨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건데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오퓨린을 잘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쌓이게 돼서 그 독성 물질은 백혈구가 많이 떨어지는 백혈구 감소증, 그리고 일부 환자는 탈모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 효소 중에 하나가 TPMT라는 유전자, 이런 효소가 되겠고,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검사를 옛날부터 해봤었습니다. 이건 서구에서 처음으로 규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동양권의 환자에서는 TPMT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경우가 외국보다 훨씬 적은데, 그렇지만은 이 백혈구 감소증 같은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어서, 그래서 왜 그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 연구진이 백혈구 감소증과의 연관성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했고,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이런 부작용이 잘 생긴다라는 것을 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유전자 변이 유전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하고, 또 양쪽에 다 있으면은 약을 쓰기가 어렵고 한쪽에만 있으면은 약을 좀 감량해서 쓰고요. 없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약 사용 여부 및 용량을 결정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하셨을 건데 이것은 유전자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평생 한 번 하면 되는 거고요. 혈액 채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급여는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가 인정은 되었는데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고 해서 이미 300여 명의 환자분들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보험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상당히 유용하고 이미 전 세계에서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지침에도 동양인에서
이 검사를 하라고 얘기되고 있고 심지어 서양에서도 이미 다 확인이 돼서 서양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레미케이드, 렘시마 혹은 휴미라 같은 그런 항TNF 제제를 쓰고 있는데 항TNF 제제는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널리 쓰이고 좋은 약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시간에 따라 지남에 따라서 반응이 점점점 떨어지고 일부는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은 항TNF 제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약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 버리면 그 약이 들어와도 약이 TNF와 붙지를 못하고 항체와 붙어버리기 때문에 약이 잘 작용을 못하게 되고 또 그런 항체가 있으면 그런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반응 같은 그런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약물 농도와 그다음에 약에 대해서 항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할 수가 없었는데 2017년부터 저희가 이런 검사법을 저희 연구실에서 마련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1,500명에 가까운 저희 환우분들께서 이 검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는 저희 검사실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진료 보기 전에 와서 혈액 뽑지 않습니까? 근데 혈액 채취를 통해서 약물 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항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고 환자분들의 양상, 증상, 그다음에 혈액 검사, 대변 검사, 그리고 종종 하시는 내시경 검사, 그다음에 소장 검사 그런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약제 용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것이 계속 일정하게 잘 약 농도가 유지되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혹은 없던 항체가 생기는지 그런 것을 각 개인 레벨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은 이 주사 맞기 직전에 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주사 맞는 그런 스케줄, 특히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와서 혈액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주사를 처방받아서 그날 맞죠. 그래서 주사 직전에 측정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농도와 항체를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늘릴지 혹은 딴 약을 추가할지 혹은 여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아예 다른 약으로 변경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치료 진료 지침이 나와 있긴 합니다. 100% 모든 환자분한테 딱 맞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런 지침을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환자 맞춤형 정밀 치료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맞춤 치료 지금 하고 있는 맞춤 치료는 좀 초보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약제 반응 예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는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약제별로 연구 결과를 간접적인 비교 그리고 약이 얼마나 빨리 듣느냐 그리고 약의 적용 방식에 따라서 예측되는 그런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이 개인별 유전자 검사 혹은 장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약제의 반응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아마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오퓨린의 대사산물 혈액 검사를 통해서 대사산물을 통해서 과연 적절한 지오퓨린의 농도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사하는 것을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췌장염과 같은 부작용은 지금 하고 있는 검사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약 3%에 생기지만 그래서 이 지오퓨린에 대한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검사도 연구가 진행 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TNF 제제에 대해서 항체가 잘 생기는 분 그리고 잘 생기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그리고 다행히 킨텔레스와 그다음에 스텔라라는 약에 대해서 항체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약제에 대해서도 약물 농도 모니터링 하는 것을 2020년에는 새롭게 시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임상에 적용이 되고 도입이 되면은 좀 더 개인별로 맞는 맞춤 치료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